손에 닿을 듯 가까이 두면서도 결코 마음 깊은 곳에는 닿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 바라보면서도 막상 당신이 다가가려 하면 짙은 침묵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의 마음이 가진 기묘한 중력입니다. 불빛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사랑에 끌리면서도 동시에 그 사랑에 완전히 삼켜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지요. 회피형 관계에 들이운 사랑의 그림자는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립심, 차분한 거리두기, 그리고 이성적인 설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회피형 파트너는 침착하고 독립적이며 감정 통제력이 뛰어난 멋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표면 아래에는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은 곧 위험을 의미하며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자아를 잃게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대개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이 일관되지 않았거나 조건부였거나 혹은 너무 숨막히게 다가왔던 어린 시절의 경험들 말입니다. 회피형인 사람은 사랑이 없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너무 큰 대가가 따른다고 배웁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면 결국 실망하게 되고 애착의 끝에는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구축합니다. 거절과 의존이라는 두 가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감정의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이런 마음에 사랑이 찾아오면 깊은 갈망과 지독한 공포가 동시에 깨어납니다. 회피형 사람들도 관계의 따뜻한 온기에 끌립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너무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에 다가가는 듯한 화상을 입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유대감이 짙어질수록 그림자도 함께 커지며 귓가에 속삭입니다. 누군가에게 온전히 알려진다는 것은 곧 갇히는 것이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통제력을 잃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모순적인 행동을 낳습니다. 애정을 갈구하면서도 스스로 친밀감을 파괴하고 자유를 말하면서도 내면의 감정에 소리 없는 공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회피형 파트너를 둔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모순을 감지합니다. 분명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마치 유리창 너머의 햇살처럼 결코 닿을 수 없음을 느낍니다. 대화를 시도하거나 안심시키려는 노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곤 합니다. 회피형은 상대방이 다가오는 것을 애정이 아닌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그림자는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서로 깊이 연결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갑자기 뒤로 물러서거나 거리를 두기 위해 굳이 다툼을 만들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면 이성적인 논쟁 뒤로 숨어버립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지하려 한다는 것을 느끼면 흥미를 잃은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는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완전히 삼켜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의 회피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버림받은 기억이나 누군가 경계를 침범했던 상처를 다시 겪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발버둥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보호하려 할수록 그들은 더욱 철저히 고립됩니다. 비록 그 고립이 고통스럽다 해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랑의 민낯을 마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의 비극은 두 사람 모두를 속인다는 데 있습니다. 회피형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그들은 두려움에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트너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믿지만 사실 그들은 차가운 감정의 갑옷 뒤에서 치열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관계 속에 서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가까워지기 위해 싸우고 다른 한 사람은 안전해지기 위해 싸웁니다. 이 역동 속에서 사랑은 다정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의 전쟁터가 됩니다. 사랑의 그림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회피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방어기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회피의 침묵 아래에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그들이 안전이란 거리를 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림자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모든 회피형 관계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고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분노의 폭발이나 극적인 이별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조용히 시작됩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휴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 뒷걸음질을 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대답하고 미소 지으며 연결의 끈을 아주 조금씩 내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서 온기가 사라집니다. 눈을 길게 맞추려 하지 않고 한때 살아 숨쉬던 대화는 이제 예의 바른 거리감 속에서 공허하게 맴돕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도피의 임계점입니다. 연결감이 자기 보호로 변질되고 사랑이 침묵 속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미묘한 경계선입니다. 회피형에게 이 임계점은 살아남기 위한 필수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친밀감이 숨막히는 올가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애정이 너무 무겁고 벅차게 느껴져 자신의 개인적인 경계를 침범당했다고 느낍니다. 이들에게 가까워진다는 것은 곧 정체성을 잃는 것이며 타인의 감정에 잡아먹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적인 본능에 따라 뒤로 물러섭니다. 통제력을 유지하고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독립성이라는 환상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비극은 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들켰다고 느끼는 순간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고 거절당하거나 실망하기 전에 서둘러 도망치라고 속삭입니다. 한편 파트너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눈에 띄게 잘못된 것은 없는데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높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안심시키려 하고 인내하며 감정적으로 다가가 보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오히려 꼴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회피형은 이런 상대의 노력을 압박감과 자율성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관계를 편안함이 아닌 불안함과 연결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곧 덫이라는 공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관계를 되돌리기 힘든 감정적 단절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입니다. 누군가 떠나는 날이 아니라 곁에 있으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그 순간 말입니다. 이 단계에 접어들면 대화는 건조하고 실무적으로 변하며 행동은 형식적인 일상이 되고 두 사람의 취약함이 나누어지던 자리는 차가운 침묵으로 채워집니다. 회피형은 홀로 있을 때 안도감을 느끼고 관계 속에 있을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감정적인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마음을 마비시킨 채 그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러한 밀어냄을 견뎌야 하는 파트너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다가 이내 분노를 느끼고 결국에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무언가 신성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길을 잃어버린 곳으로 되돌아갈 방법은 찾지 못합니다. 남은 것은 친밀감의 유령뿐입니다. 관계라는 외피로 묶여 있지만 끝없이 벌어지는 감정의 심연에 의해 철저히 분리된 두 사람만이 남게 됩니다. 감정적 도피의 임계점은 의도적으로 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반사작용입니다. 일단 회피형이 이 선을 넘고 나면 깊은 내면의 노력 없이는 다시 마음을 여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관계는 사랑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에 비해 너무 적은 안전을 돌려준다는 두려움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립니다. 회피형 관계에서의 사랑은 거센 폭풍우와 함께 끝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는 밀물에 서서히 깎여나가는 해안선처럼 아주 고요하게 마모되어 갑니다. 붕괴의 시작은 너무도 미묘해서 기초가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눈치채지 못합니다. 따뜻했던 말들은 어느새 외워서 하는 대사처럼 건조해집니다. 편안했던 침묵은 무겁게 짓누르고 안정감을 주던 스킨십은 묘한 긴장감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 없는 연결의 붕괴입니다. 존재함보다 부재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한때 두려움 없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던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 거리가 암묵적인 언어로 자리 잡는 서서히 시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회피형 파트너에게 이 붕괴는 방어 기제로 시작됩니다. 친밀감이 너무 강렬해지면 그들의 마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철수 모드로 전환됩니다. 항상 의식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그들은 안전과 거리를 찾아 천천히 시선을 내면으로 돌립니다. 솔직한 대화 대신 짧은 대답만 내놓고 진심 어린 감정 대신 현실적인 문제들만 이야기합니다. 작고 꾸준하게 내어주던 마음의 공간을 차단해버립니다. 파트너는 상대방이 더 이상 열정을 보이지 않고 그저 예의 바르게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무거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감정을 마취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친밀감을 숨막히는 올가미로 여기게 되고 결국 침묵 속으로 도망칩니다. 반대편에 있는 파트너는 이 붕괴를 극심한 혼란 속에서 겪어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지만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라는 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안에 영혼은 이미 숨을 죽였습니다. 멀어지는 거리를 좁혀보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대를 더 깊이 숨어버리게 만듭니다. 질문은 압박으로 다가오고 솔직함은 불안으로 느껴지며 가까워지는 것은 회피형에게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한 사람은 다가가려 손을 뻗고 다른 한 사람은 뒷걸음질을 치는 서로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거리는 이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의 공기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다툼이 있던 자리에는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싸워가며 지킬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때론 서로에게 이해받기를 완전히 포기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회피형 관계가 저무는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와 스며드는 텅 빈 공허한 말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극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방치된 채로 어려운 대화를 피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깊이 이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서서히 빛을 잃어갈 뿐입니다. 두 사람은 결코 만나지 않는 평행선을 걸으며 공간은 공유하지만 서로의 내면 세계는 나누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회피형은 감정이 죽어버린 이 상태를 안정감이라고 스스로를 속일지도 모릅니다. 파트너는 과거의 조각들을 움켜쥐고 한때 불타올랐던 감정을 다시 되살릴 수 있기를 희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는 이미 깊은 침묵 속에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인 교류의 부재는 이 관계가 원래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조용한 확인 사살이 됩니다. 이것이 소리 없는 붕괴입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고 부드럽게 끝을 향해 가지만 서서히 유대감의 온기를 빼앗아 결국 진정으로 사랑받고 안아지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조차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과정입니다. 모든 회피형의 마음속에는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힘이 벌이는 은밀한 전쟁이 존재합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갈망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내면의 갈등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차분한 표정과 정돈된 행동 아래에서 조용히 치러질 뿐입니다. 한편에는 누군가와 연결되고 온전히 이해받고 타인의 품에서 편안히 쉬고 싶은 인간의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누군가에게 압도당하거나 통제받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강력한 본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은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갈망은 회피형을 친밀감으로 이끌지만 마음이 열리려 하는 순간 두려움이 그들을 거세게 밀어냅니다. 이 끊임없는 내면의 분열이 바로 회피형 관계의 감정적 지형을 정의합니다.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회피형의 마음에도 희망이 싹줍니다. 마침내 나 자신을 잃지 않고도 누군가와 깊이 연결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과거의 묵은 두려움이 되살아납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졌을 때 고통받았던 모든 기억들이 떠오르고 사랑이 거절이나 판단과 얽혀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며 뇌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마음의 문은 닫히고 신경계는 굳어버리며 도망치려는 본능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상황이 버겁다거나 혹은 자신의 감정을 모르겠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들 아래 숨겨진 진실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친밀감이 요구하는 감정적인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뼛속 깊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내적 갈등은 회피형 스스로를 몹시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그저 가까워지려 했던 상대를 상처 입혔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왜 자신의 감정이 이토록 갑자기 변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의존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너무 감정적이고 요구가 많다고 탓하며 자신의 억눌린 공포를 투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사랑을 느낄 때조차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위험 신호로 다가옵니다. 마치 마음을 여는 것이 곧 통제력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거두어들이기를 반복하며 두 사람 모두를 방향 잃게 만드는 혼란스러운 밀어내기와 당기기의 박자를 만들어냅니다. 파트너 역시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 한가운데에 갇힌 기분을 느낍니다. 그들은 아주 깊은 친밀감을 경험한 직후에 얼음처럼 차가운 거리를 마주하고 넘치는 애정 뒤에 짙은 침묵을 겪어냅니다. 그들은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고 상황에 맞추며 끊임없이 안심시켜주려 하지만 이 잔인한 순환은 계속됩니다. 파트너가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회피형이 느끼는 두려움의 원인이 파트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회피형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 때문입니다. 이 갈등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내면의 문제이지만 그 여파는 두 사람의 모든 대화와 일상을 피로 물들입니다. 갈망과 방어라는 이 내면의 분열은 외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피형 스스로가 사랑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똑바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상처받을 용기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자기 안의 갈등을 직면할 때에만 사랑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닌 안전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 그들의 관계는 늘 똑같은 투쟁을 거울처럼 비춰줄 것입니다. 미치도록 가까워지고 싶어 하면서도 그토록 갈망하던 바로 그 친밀감으로부터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는 씁쓸한 투쟁을 말입니다. 회피형 관계에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는 것은 종종 완벽한 실패로 오해받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주 깊은 깨달음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쫓아가거나 설득하는 것으로는 사랑을 유지할 수 없는 곳이며 두 사람이 그토록 회피해왔던 진짜 문제, 바로 내면의 치유와 화해를 마주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두려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관계가 끊어질 때 그곳에 남는 것은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삶의 초대장입니다. 무너짐 뒤에 찾아오는 고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더 깊은 여정을 시작하라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회피형에게 이 순간은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압박이 사라지고 기대치가 무너지면서 평화를 되찾았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고독 속에서 그들은 결국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침묵의 무게와 마주하게 됩니다. 연결이 끊어진 빈자리는 그들이 세웠던 방어 기제의 혹독한 대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안전은 진실한 친밀감을 통째로 희생시킨 대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가 단절된 후 찾아오는 깊은 공허함 속에서야 비로소 회피형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이었는지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해방감으로 채워졌던 공간은 이내 외로움의 메아리로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사랑을 피하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두려움이 결국 지금의 자신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다는 뼈아픈 진실 말입니다. 관계를 붙잡으려 온 힘을 다했던 파트너에게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은 절망스럽지만 동시에 삶을 뒤바꾸는 변화의 계기가 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어떤 위대한 사랑으로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력과 인내, 그리고 연민은 결국 한계에 다다릅니다. 한때 희망이었던 것은 이제 수용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 수용은 결코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내면적 투쟁에서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환상을 내려놓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용의 순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주도권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파트너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도 상대방 스스로의 자기 인식을 결코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별 뒤에 이어지는 길은 온전한 나로 서는 과정입니다. 두 사람은 관계 속에서 버려두었던 자신의 조각들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회피형은 감정을 흠뻑 느낄 용기를 다시 찾아야 하고, 파트너는 사랑으로도 안 되는 것을 놓아주는 힘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바로 이 분리를 통해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헛된 환상이 벗겨진 사랑은 더 이상 소유물이 아니라 삶의 스승이 됩니다. 끝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은 사랑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입문식으로 형태를 바꿉니다.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은 관계의 죽음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반복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 패턴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며, 그 잔해 위로 진짜 무언가가 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한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계속해서 그림자로부터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내면으로 고개를 돌려 그 그림자와 당당히 맞설 것인가. 오직 그 그림자를 마주할 때에만 자신을 보호해주던 고독은 마침내 치유와 진정한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문이 될 것입니다. 모든 회피형 관계에는 숨어버린 것을 사랑이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은 사랑이 죽는 곳이 아니라 마침내 진실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헛된 환상이 물러나고 깊은 자각이 자리 잡는 곳, 두 영혼이 각자의 두려움이라는 거울 앞에 벌거벗은 채 서게 되는 곳입니다. 회피형은 친밀감 없는 자유가 곧 공허함임을 깨닫고, 파트너는 자신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랑은 그저 굴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끝처럼 느껴지는 그곳은 사실 변화를 향한 문턱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깊은 이해에서 태어나는 더 성숙하고 의식적인 사랑이 고요하게 시작되는 진정한 출발점입니다.